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조차 못 갚는 상황 때문에 5대 은행도 흔들리는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보통 우리가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자조차 못 갚는 이런 걸 보고 보통 우리가 무수익 여신이다, 깡통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떼인 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이자조차 못 갚는 깡통 대출, 거의 떼인 돈인 이 무수익 여신이 5조 6천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6조 가깝게 지금 터졌는데, 이게 2019년 5조 9천억 이후에 사실 5조 9천억이나 5조 6천억이나 사실 도찐 개찐이죠. 거의 6조에 가까운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 결국 터졌습니다. 일단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이 1조 1,400억, 어마어마하죠. 결국 KB국민 같은, 사실 우리가 KB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사하잖아요.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자조차 못 내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KB국민이 1조 1,400억이 터졌고요. 다 조단위가 터졌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1조 1,900억, 그 다음에 신한도 1조 600억. 자, 우리가 8,900억인데 이것도 거의 1조 가까운, 9천억 가까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NH농협은행이 금액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1조 3,300억. 자, 결국 5대 은행이 대부분 다 조단위 이상이 지금 터지면서 결국은 거의 한 6조 가까운 이런 엄청난 금액이 무수익 여신으로 지금 터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야, 이거 깡통 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상황을 보면 계속 살펴드리고 있듯이 엄청나죠. 자, 지금 이게 변동금리인데 6.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단도 지금 5.08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단이 5.08, 상단이 6.48까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단이, KB국민의 하단이 5%를 넘어간 게 22년에 한국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팍팍팍팍 올렸죠. 그래서 빅스텝을 2번씩이나 밟을 때, 7월에 한 번 밟고 10월에 한 번 밟을 때, 요때 하단이 5%가 넘어갔던 이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5%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하단이 5%면요. 자, 상단은 6.48이면 거의 6.5%예요. 자, 우리나라 리딩뱅크라고 하는 이 KB국민은행의, 야,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21년, 22년에 보통 우리가 30년 주담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30년 주담대면 5년은 고정이지만 25년은 변동이잖아요. 그럼 21년에 받았으면 올해 26년부터, 22년에 받았으면 27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대부분이 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넘어오는데, 자, 이렇게 변동금리 이런 것들이 KB국민이 6.5까지 거의 가 있잖아요. 6.5. 자, 이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2.5%대 이럴 때 많이 받았죠. 2.5%대인 이런 금리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연끌을 해서 집을 이제 샀었는데, 자, 이게 2.5%가 6.5%면 3배 가깝게 늘어났잖아요. 이자가 3배 가깝게 늘어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KB국민은행에서 지금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론 혼합형 보면 여기도 하단이 5.664, 상단이 6.964. 야, 이거 이러면 하단이 거의 5.7%가 되고 상단은 그냥 7%라고 해도 되겠네요.
5.7, 하단이 5.7, 상단이 7%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지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5.43, 상단이 7.13까지가 있고, 지금 농협은행의 변동 같은 경우는 상단이 무려 7.34까지가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야, 이게 지금 5대 은행에 지금 이게 7.34면은 아까 뭐 2.5%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 농협에서 받으셨던 이런 분은 변동을 해서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면 3배가 아니라 이제는 4배 가깝게, 이제는 뭐 8%는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뭐 8%, 9%, 10%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게 뭐 집값은 하락을 넘어서 반토막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집주인들 완전 광탈이죠. 아니, 보통 우리가 연끌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정말 연끌을 해서 나도 벼락거지 좀 면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집을 사셨던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샀던 집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그것도 21년, 이제 요때죠. 21년, 22년, 이때 많은 연끌이 이루어졌어.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연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뭐 거의 6%, 7.34%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이게 광탈일 수밖에 없죠. 뭐 제가 서울 상황은 계속 살펴드렸으니까 오늘은 경기, 인천, 뭐 세종 요런 지역들도 한번 제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뭐 경기 쪽에 이제 남양주 별내 쪽에 있는 대형 칸타빌이라는 이 아파트 49평형이 22년에 14억까지 갔던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7억 3천까지. 와. 14억짜리가 지금 7억이 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47%. 완전 반토막이죠. 정말 14억이 7억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했으면 안 샀겠죠. 연끌을 안 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14억이 15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샀을 텐데, 이제는 이게 14억이 10억이 무너지고 9억이 무너지고 8억이 무너지고 7억까지, 그래서 완전 반토막이 나는 충격적인 이런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용인 기흥구에 있는 대주 피오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65평형 21년 5년 전에 14억 9,500이면 거의 15억이잖아요. 15억까지 갔던 게 5억 8,500, 5억대까지 폭락하는, 야, 이건 뭐 마이너스 60%인데, 자, 결국은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는 반토막 아래로 지하를 뚫고 더더더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억이 7억이 되는 것도 충격인데, 14억짜리가 지금 5억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14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는. 야, 뭐 이 정말 광탈이 아니라, 이거 이러면 내가 이거 14억 9,500 한 15억 가까이 하면 대출 이거 이자 갚을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이거 이자 갚고 싶지 않은, 그렇죠. 뭐 지금, 야, 더더구나 지금 이자가 지금 뭐 눈덩이처럼 지금 뭐 부르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양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 3단지 우성 47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11억 9,500이면 거의 뭐 12억까지 갔던 거잖아요. 12억까지 갔던 게 지금 7억대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것도 뭐 마이너스 40%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시티 4단지 자이 뭐 이것도 59평형 일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5년 전에 이것도 13억 6,500이면 14억 턱 밑까지 갔던 건데, 자, 결국은 5월 30일 최근에 7억 7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층수도 뭐 20층이면 꽤 높은 층수인데, 자, 결국은 14억 턱 밑까지 갔던 게 7억대까지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43%.
야, 다들 뭐 다 14억, 13억 넘었던 게 7억, 뭐 5억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경기도 뭐 주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평택 고덕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39평형이 5년 전에 11억 2,500까지 갔던 게 지금 5월 22일 날 6억 5,800까지 폭락했습니다. 11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41%고요. 자, 그리고 같은 고덕에 있는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 같은 37평 같은 경우에는 11억짜리가 와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 9천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7%. 야, 5년 전에 이게 11억에 살 때는 당연히 12억, 13억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근데 이게 5억 9천이면 정말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쪽에 집주인들이. 자, 그리고 수원 8달 지금 수원 화서역 동문 굿모닝 1. 자, 여기도 33평형이 5년 전에 9억 6천, 10억 턱밑까지 갔던 게 5월 10일 날 5억 5천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2%. 이것도 충격적이죠. 아, 이제 10억 가는구나 했는데 10억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뭐 오히려 거꾸로 5억대로 완전 곤두박질하는, 이거 완전 광탈이죠. 정말 이거 뭐 이자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안산 상록에 있는 안산 파크 프루저 3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9억 3천이면 와 어마어마했네요. 안산도 10억 턱밑까지 갔는데 이게 30층이면 초고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5월 6일 5억 4천까지나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1%. 자, 여기도 완전히 충격의 도가니고요. 자, 그리고 시흥 105 신도시죠. 뭐 호반 서밋플레이스 3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여긴 10억을 터치했죠. 10억을 터치했는데 5억 7,500까지 31층이면 초고층인데 와 마이너스 43%. 정말 야 정말 이 10억을 터치한 10억 클럽 이제 들어갔다. 10억 클럽 들어가면 이제 11억 12억 쭉쭉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10억 11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10억 무너지고 9억 무너지고 8억 무너지고 7억 무너지고 6억 무너지고 와 5억까지 내려가는. 야, 이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10억짜리 사느냐고 5년 전에 10억짜리 이거 살 때 뭐 대출을 뭐 5억을 냈던 6억을 냈던 이거 지금 이자 갚으려면 지금 와 뭐 변동형으로 지금 바뀐 지금 뭐 고정으로 있다가 변동형으로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양 동안 지금 비싼 한화 꿈의 그린 33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9,400이면 뭐 이것도 거의 9억이죠. 9억 턱밑까지 갔던 게 4억 9천까지. 이것도 마이너스 44%. 거의 반토막 가깝고요. 또 시흥 지금 105 신도시의 중흥 S클래스 34평도 마찬가지. 5년 전에 8억 7,500까지 갔던 게 4억 6천까지. 그러니까 8억짜리가 10억짜리가 5억이 되고 8억짜리가 지금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 46%. 이것도 거의 반토막이고요. 자, 그리고 김포 고촌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2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5천까지 갔던 게 이거 6월 1일 날 계약이나요. 가장 최근 계약인데 4억 5천까지. 야, 이것도 마이너스 47%. 8억짜리가 4억이 되면 반토막이죠. 완전 반토막이죠. 수원 8달에 있는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자, 이게 블루밍 푸른숲 33평형이 4년 전에 7억 7,400까지 갔던 게 지금 5월 22일 날 3억 7천까지. 여기도 뭐 마이너스 51%. 완전 반토막이죠. 8억이 4억 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7억 7,400이면 거의 8억 턱밑까지 갔던 건데 이게 지금 3억대까지 떨어지는 건 더 충격적이죠. 자, 이것도 지금 13층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경기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천권에도 보면 연수 지금 송도면 뭐 우리가 보통 뭐 인천의 강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48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5억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지금 8억 6천까지 26층이면 이것도 고층인데 42%나 폭락을 해 있고요.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2억 5천, 12억 넘었던 아파트인데 이게 5월 14일 날 7억 8,500까지 14층이면 이것도 고층인데 마이너스 37%. 야, 이것도 충격적인데 송도 SK뷰 4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2억 7천까지 갔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다 7억 8,500 마이너스 38%고요. 자, 그리고 청라 국제 신도시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뭐 청라도 그렇죠. 34평이요. 여기도 5년 전에 12억 9,500이면 이건 13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3억까지 갔던 게 7억까지 폭락하면서 이것도 마이너스 40%고요.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2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6억 8,500 6억대까지 떨어지면 12억짜리가 6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3%. 아니 이게 지금 힐스테이트라는 이런 브랜드를 송도 뭐 이런 데 사면서 그것도 국평 사면서 12억짜리 사면서 내가 5년 후에 이 12억짜리가 완전 반토막이 돼서 6억대까지 폭락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2억에 샀는데 이게 6억까지 폭락하면 야, 이게 지금 대출은 12억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12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 내는 와, 정말 광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1년 9월이면 자, 결국은 올해 9월에 이제 변동형으로 뭐 2.5%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변동형으로 바뀌면 지금 뭐 6%, 7% 이제는 8%, 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3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2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6억 2천까지. 이거 완전 마이너스 50% 완전 반토막이 나요. 34층이면 지금 초고층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33평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이 5층 좀 저층 같은 경우에는 12억 4,500까지 갔던 게 5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53%. 와, 12억짜리가 5억까지. 아까 뭐 14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는데 뭐 12억짜리가 5억까지.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대출을 갚을 의지가 사실 안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종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가락 7단지 프라디움 33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기는 6년 전이야. 20년에 최고가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8억 5천까지 갔던 게 4억 3천으로 마이너스 49%. 그냥 8억이 4억 된 거예요. 마이너스 49. 완전히 이것도 반토막이고요. 보람동의 호려울 1단지 대박 노블랜드 25평 같은 경우에도 6년 전에 8억 4,500까지 갔던 게 5월 28일 날 4억 8,900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2%고요. 뭐 그다음에 세종 중흥 S클래스 리버뷰 33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0억 3천, 10억을 넘었던 게 여기도 마찬가지 5억 8,500까지 마이너스 43%. 자, 결국은 뭐 10억 넘었던 아파트들이 줄줄이 지금 5억까지 내려오고 있고 뭐 14억 넘었던 게 지금 뭐 7억, 5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뭐 8억 지금 갔던 게 지금 4억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잖아요. 곳곳에서. 세종 해밀마을 2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3억 4천까지 갔던 게 8억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있어서 뭐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뭐 세종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뭐 반토막 가까운 거래도 속출하는 거 제가 늘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기는 더하네요. 세종 해들마을 지금 6단지 2편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 38평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 14억 터치했던 게 7억 4천까지 마이너스 47%.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억이 7억이 되고 12억이 6억이 되고 뭐 이게 또 5억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억이 4억이 되고 10억짜리가 5억이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부담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잖아요. 2.5%였던 게 뭐 5%를 넘어서 6%를 넘어서 7%를 넘어서 8% 쪽으로 9% 쪽으로 10%까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집값은 하락을 넘어서 반토막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것들도 있었죠. 아까 뭐 53%,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60%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끌하셨던 분들이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버텨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자 부담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자조차 못 갚는 깡통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되면 5대 은행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아까 뭐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 거의 뭐 은행들마다 조 단위 이상씩,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가 터졌고 전체적으로는 6조 가깝게 터지면서 정말 뭐 7년 만에 최대치가 지금 터졌는데, 자, 이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만 나왔을 뿐인데도 이 정도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그것도 한국은행이 만약에 빅스텝이라는 엄청난 선택지를 한다면 정말, 야, 정말 난리가 날 거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나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도 구매해 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 사실 때도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도, 또 가끔 고가 제품도 좀 성가시고 뭐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꼭 이 삼양라면을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자,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